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6반 아줌마예요. TV에서 갱년기 음식이 뭐 좋다, 뭐 음식이 좋다, 약이 좋다, 막 이러면은 귀가 그냥 팔랑팔랑 거리면서 다 쫓아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이 그냥 확 치솟고 그냥 우라가 막 치밀고, 애들이 또 말 걸면 그게 또 그렇게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 남편 출근하고 애들 없고 그러면은 막 우울감으로 그냥 막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고 막 땀도 나고 막 빨개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가지가지 한다고 그냥 관절마다 그냥 쑤시고 아프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그냥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요.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내가 한순간에 그냥 관절이 아프고, 할머니 다 됐다 이러면서 우울감이 그게 빠지더라고요. 갱년기에 관절통은 또 왜 생기는지, 이게 또 극복은 가능한 건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멀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또 주변에 또 저희 언니가 요즘 갱년기 증상에 저희 가족들이 다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관절통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잠 못 자고, 뭐 식은땀 흘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렇게 관절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우리 김도원 원장님 만나 뵙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제 극복을 잘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관절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50대 전후가 되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갱년기가 보통 이제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또 여자들 중에서 나타난 이 증상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관절통이에요. 관절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관절이 아픈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관절통, 관절염, 사실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 김도원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통은 말 그대로 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이죠. 그러니까 손가락부터 뭐 손목, 어깨 전부 다 관절이 아픈 통증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절이 아픈 이유들이 다 있겠죠. 특히 이제 나이 또래가 이제 쭉 중년 이상으로 가시면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관절염도 류마티스성도 있고 퇴행성도 있고요. 또 이제 활막염이라고 해서 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외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관절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세세히 나눠서 치료를 해야만 되죠. 그럼 특히 왜 갱년기에 이게 관절통이 나타나게 되죠? 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영향이 큰데, 요게 이제 관절염하고 영향성이 어떻게 됐나 연구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요. 연골 세포의 활성도에 관여하기도 하고, 특히 그러니까 연골을 좀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뼈에 영향을 줘서 골밀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관절 주위에 또 근육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관절 주위에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 반응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는 생길 확률이 좀 높죠.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폐경기가 확 떨어지니까요. 또 거기 플러스 남성분들은 일단은 근육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주위에 근육이 많아서 보호를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떨어지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플러스 또 어머님들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관절통도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쪼그려 앉고 네. 일하시고 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자라서 이렇게 행복한 일도 있는데 이 여자라서 속상한 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관절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갱년기 관절통은 주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뭐 우리 몸에 전부 나타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이 쓰는 부위에 많이 오거든요. 특히 손에 많이 오고요. 또 상지 쪽에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손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폐경기 증상에 우울증, 불안, 불면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연관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언니 미안 언니가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갱년기 오늘 한다니까 질문 좀 하라고 해서 근데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통증이 없어. 그러면 약을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 누구는 안면 형조가 더 많고 누구는 불안한 게 있고 관절통이 있어서 일단은 치료를 하셔야 되죠. 적절한 호르몬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면은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는 보고도 많이 있고요. 다만 이게 너무 오래 가거나 다른 관절염,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좀 진료를 보시는 게 좋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 갱년기 관절통은 갱년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갱년기가 지나면 이렇게 다 나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면 치료를 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죠. 근데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관절 자체의 각각의 질환을 조금 유념하는 게 좋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가겠지. 맞아요. 이러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근데 사실 우리 갱년기 관절염도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죠? 일단 증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니분처럼 증상에 따라 딱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갱년기 관절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만 있다는 전제하에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감정적인 것도 조절이 되고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에 하는 치료 중에 체중을 좀 빼시면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은 하중이 걸리면 사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체중만 줄여도 아픈 게 많이 줄거든요. 근데 체중이 줄었다는 거는 먹는 것도 조절을 하셨지만 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불면증이나 불안증 이런 거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되죠. 피곤해서 피곤한 것도 그렇고 불면증 이유가 되게 많지만 낮에 햇볕을 받는 것 자체 그거로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갱년기가 되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저희 언니도 막 짜증이 좀 늘고 잠도 못 잔다고들 하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살찌고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래서 집에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행동은 좀 좋지 않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죠. 일단 연구 결과에도 활동량을 높이면은 증상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조절도 필요하지만 활동을 좀 늘려서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저희 언니는 약을 먹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어떻게 나 약 안 먹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럼 좀 이따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관절약은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루 2번이나 3번 이렇게 나눠서 먹지만 그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한 50세 정도 되면 여성분들은 누구나 이게 떨어져요. 호르몬 수치가. 그럼 폐경기가 오고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호르몬이 떨어졌다 그러면 보충을 해주는 거로 약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충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플 수는 있거든요. 사실 3, 40대도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그쵸. 진짜 갱년기라면 약만 먹는 거로도 좋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약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그 유방암이나 그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네, 그 네. 호르몬제 그걸 먹는데 네, 네. 자기가 검사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그게 호르몬에 반응하는 이제 종양의 종류라면 그게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 자궁 내막염, 자궁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죠. 금기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진단받은 적이 없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죠. 그런 약을 먹어서 종양이 생길 수 있지만 아주 낮은 정도의 확률로 그렇지만 보고에 따르면 오히려 약을 먹고 검사를 자주 했더니 악성으로 가거나 이런 게 더 줄어들었단 말도 있어요. 그럴 수도 사실 있겠네요.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더 하게 되면 또 조기 발견도 할 수 있고 2030년인가요? 그때쯤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40%인가? 다 폐경기래요. 그 정도로? 증상이 꽤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살기가 힘들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남편분도
생각만 해도 힘든데.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환자도 늘어나고 그렇다 보면 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검사해 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국내 대학 연구진이 뭐 연구한 게 있다고 해요. 뭐 이제 이런 갱년기 관절통과 이제 활액막염의 관계,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인데 쉽게 말하면 그 주위에 그리고 또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활액막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막의 염증이 이제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서 염증이 생기고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막 쓰게 되면 또 써서 생기는 염증이 더해져서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통이 쉽게 생긴다. 그리고 그게 또 계속 악화가 되면 뭐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염증이 만성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이제 갱년기 관절통이 사실은 뭐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발견을 늦게 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관절염 같은 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예.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이제 관절이 아프다. 이제 그러면 너무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저희 나라는 병원 가기가 가장 쉽잖아요. 병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하셔야죠. 그래서 좀 빨리 판단해가지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면은 관절통도 좋아지고 또 겸사겸사 다른 병들도 다 같이 진료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 갱년기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누르고 감사합니다.